반갑습니다. 벌써 12월이라 내가 뭔고 어디 떨어졌네. 방금 윤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겨울이 곧 닥쳐오고 나무들이 다 잎사귀도 들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인사말 서두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금년은 그 인사말이 썩 어울리는 해가 아닐까. 한 해가 다 가고 그 단안한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김성수 후원회장님은 사실은 제가 봉직하고 있는 성공회대학교의 지난 8월까지 총장님이셨어요. 그래서 다분히 좀 정실 초청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하게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경험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만은 제 경험으로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앉아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뭘까? 제가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글귀 하나를 감옥에서 찾아냈습니다. 그게 석과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석과불식. 씨과 실은 먹지 않는다. 가을철에 잎사귀 다 떨어지고 가지 끝에 빨간 감 한 개만 딱 남아 있습니다. 그게 석과입니다. 석과. 그건 따먹는 게 아니고 씨를 받아서 이듬해 새봄에 새 싹으로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고난의 상황을 희망의 상황으로 바꾸어내는 일, 그 몫을 석과불식은 교훈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첫째로 나무처럼, 겨울 입구에 서 있는 나무처럼 잎사귀를 떨어내는 것,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잎사귀, 거품 걷어내고 근거 없는 환상도 청산하고 냉정하게 자기를 직시하는 겁니다. 잎사귀 다 떨고 나면 나무의 줄기와 가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걸 금풍채로라고 합니다. 칼바람에 몸통이 노출된다, 드러난다, 채로. 한 사회의 근본적인 골격, 경제적인 구조, 정치적인 주체성, 문화적인 자부심, 이런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잎사귀 다 떨고 냉정하게 직시하는 일, 그게 염락 잎사귀 떤 다음에 채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을의 성찰이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듬해 봄을 위해서 할 일이 떨어뜨린 청산한 나무 잎으로 분본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분본, 뿌리를 거름하는 것이다. 따뜻하게 뿌리를 덮고 있습니다. 떨어진 낙엽이 뿌리를 따뜻하게 거름해서 키워내는 일. 뿌리가 과연 뭔가,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뿌리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브로델도 얘기하지만 바다의 표면의 출렁거림, 대단히 요란하지만 깊은 심층의 바다는 오랫동안 변함없이 튼튼하게 자리를 지킵니다. 정치, 가장 표면의 출렁거림이고 그 바로 밑에 층이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층, 가장 깊은 구조를 이루는 게 바로 우리 사회가
잃고 있는 인문학적인 인간에 대한 애정과 가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데도 가끔씩 우리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소위 영어 교육, 올인이라 그럽니까? 그때도 이게 글로벌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고들 이야기하면서도 과연 한 사람의 인간이 자기의 사고를, 모국어를 버리고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할까? 인간의 인식 틀 자체에 대한 고민들 우리가 하게 됐죠. 남대문 불탔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주장도 잠시 했어요. 차라리 높은 빌딩 사이에 있는 작은 남대문 싹 밀고 거기 서울에 멋있는 현대적인 랜드마크를 세우면 어떨까? 그런 주장이 안 먹히면 500억만 하면 훨씬 더 멋진 남대문을 복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조금 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남대문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에 대해서 그것이 타버렸다는 안타까움으로 국화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손때 묻힌, 우리가 하나 쌓아온 역사에 대한 애정, 평소에는 잊고 있지만 표면의 출렁거림 때문에 들리지 않지만 우리 사회의 깊숙한 바다의 심층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아까 영상에 나왔습니다. 촛불 집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다음 우리 사회처럼 소통이 막혀있는 사회에서 어떠한 소통 구조, 인간적 관계를 만들어내야 될 건가를 심각하게 우리들한테 질문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금융 대출 구조는 대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용평가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담보물을 설정하게 하고, 그리고 돈 빌려줍니다. 빌려간 사람들이 사업이 망하든 망하지 않든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담보물 확보하면 회수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걸 갖고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파생 상품 만들어서 어디 어떻게 팔았는지도 자기들도 모르죠. 이런 구조가 인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는 순전히 이윤을 위한 금융 구조가 금융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 유누스 총재 아시죠? 노벨 평화상도 받았는데 그 그라민은행은 담보 설정하지 않고 꼭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줍니다. 미국 기준에 의하면 서브 모기지도 안 되죠. 담보물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빌린 사람도 자기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꼭 갚아야 됩니다. 귀중한 그런 도움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부도나 대출 부도 난 적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지금 맞이하는 다사다난한 이 어려운 상황이 어쩌면 우리들이 자초한 것은 아닌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뼈아픈 그런 대가는 아닌지, 이 세모의 찬바람 속에서 냉정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YMCA 물론 참 많은 일을 하시고,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감옥에 오래 있다 나와서, 그리고 나온 다음에 학교에 계속 있어서 내가 하는 일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어떤 단체건, 심지어는 국가 제도권 할 것 없이 언론, 또 종교, 대학, 신뢰
신뢰도 평가하면 4.0을 넘는 그런 신뢰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이 10점 만점으로 한 신뢰지수에서 4.0입니다. 전혀 모르는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이 신뢰도가 4.0입니다. 그 4.0을 넘는 사회단체가 거의 없다는 사실,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담입니다. 신뢰도 없는 단체들끼리 신뢰 경쟁을 하는 방식이 상대방의 어떤 상처나 흠집이 자기 신뢰를 높이는데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내부 소모가 극심한 상태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룹이나 단체가 있는 사회, 대단히 예측 가능한 사회입니다. 믿음직한 사회. 그게 없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 가장 큰 결정적인 결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뢰 회복이 상대방의 실수나 상대방의 어떤 흠집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신뢰를 쌓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가시적인 이런 많은 행사들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 양심적이다, 인간적인,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가치, 인간의 정체성 가치, 이런 것들을 대단히 소중하게 받드는 그러한 단체라는 믿음을 주는 방법, 그 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성과를 내고 어떤 상당한 어떤 무게를, 수많은 회원들을 거느린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돌파할 그런 어떤 전력이 있으면 신뢰를 받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경제학 책을 금지당해가지고 한국사를 주로 많이 읽었는데, 우리 역사에서 지금 시기에 우리가 반성해 볼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1400년에서 1500년 사이 100년간입니다. 100년간. 1392년에 조선조가 개창됐잖아요. 그 1400년에서 1500년 사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상가, 정신적 지도자들은 1500년 이후 16세기에 집중적으로 다 나타납니다. 서화담, 이퇴계, 그 다음에 남명 조식 선생, 우계성혼, 이원적, 고봉 귀대성, 마지막으로 이율곡은 조금 유보하겠습니다만까지 집중적으로 16세기에 다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1400년에서 1500년 사이 이 기간에 우리나라의 완고한 보수적인 구조가 다 만들어집니다. 그 기간에 전공신 처벌 받은 사람들이 약 1000명쯤 됩니다. 1000명. 전공신보다 더 많은 원종공신, 친인척들이 또 공신 처벌을 받습니다. 그게 한 4000명쯤 됩니다. 약 5000명의 공신들이 토지 다 받고 노비 다 받고 벼슬 다 독차지합니다. 벼슬 5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약 2300명 정도 과거 합격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오늘날의 시민단체들 사림에서 개혁적 주장을 대단히 강력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판판이 깨집니다. 모사화부터 시작해서 갑자사화는 연산군 자기 생모 폐비 윤씨 사건이지만 그 사건에도 묘하게 그 훈구 척신들은 대단히 뛰어난 권모술수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 살인파들 엮어서 전부 척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효사와 조광조가 1519년에 사약받고 죽습니다. 이걸 본 살인들이 방향전환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투쟁에서 이제는 사상투쟁으로 전환하자. 중앙에서 지방으로 가자. 기동전에서 진지전으로 가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역에 향교들 만들고 뭐 서원들 만들고 쭉 지금까지 서울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다 편지 주고받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소위 성리학이 지금은 뭐 형식화되고 관념화돼서 많은 국망의 원흉같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리학이 강조하는 게 양심입니다. 치자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그 논쟁도 사단 7정입니다. 그래서 그 50년간 1519년부터 선조가 즉위하기까지 1568년까지 딱 50년이죠. 50년간 거의 도덕적 헤게모니를 장악합니다. 선조 즉위는 어떤 정치적인 사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조 1년에 정암 조광조를 사면합니다. 영의정에 추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는 사실, 많은 시민단체들이 아까 우리 윤 이사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잎사귀 다 떨고 맨몸으로 칼바람 앞에 서 있는 그런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바로 그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도덕적 헤게모니를 잃어버린 사회단체들 또는 운동단체들이 과연 어떤 경로를 앞으로 겪게 될는지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만들어내지 못하면 얘기하면 할수록 더 무너집니다. 신뢰가.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지 아마 앞으로 통절하게 깨닫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20년, 올해가 출소한 지 꼭 20년인데 그동안 제가 무슨 뭐 이런 시위 현장에 이렇게 가운데 서지는 않지만 부지런히 저 주변에서 가서 봅니다. 어떻게들 하나 보면 똑같습니다. 20년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와가지고 깃발 하나씩 들고 자기 단체를 조금 더 강한 단체로, 좀 더 큰 단체로 만들려는 대단히 이기적인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었어요. 오대산에 내리는 비, 한쪽은 저쪽으로 흘러서 소양강을 해서 북한강이 되고 또 한쪽은 흘러서 남한강 돼서 양수리 만나서 서울을 감싸고 서해로 들어갑니다. 잘 아시죠? 오대산 빗물이 서해까지 올 수 있는 이유, 부단히 자기를 변화해 갑니다. 냇물이 강물을 만나면 이제 자기가 강물이 되죠. 강물이 바다를 만나면 자기가 이제 바다입니다. 부단히 자기를 키워가고 소통하고 만나고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오대산 돌멩이 어디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크면 클수록 그 어디 오대산 기슭에 거기 박혀 있겠죠. 이번 촛불 집회에서도 저는 그런 거 봤어요. 촛불 집회 참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형태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 자리에 와서 깃발 들고 뭐 구태의연한 사람들이라 그러면 실례입니까? 와서 뭔가 촛불의 성과를 자기 조직의 신장을 위해서 좀 퍼담을 수 없을까? 제가 멀리서 보고 상당히 실망스러웠었어요. 못 퍼담습니다. 이미 웹 2.0으로 갔잖아요.
웹 1.0에서 지금 웹 2.0의 상황을 이렇게 뭔가 어떻게 수습해 보려고 하는 거죠. 웹 1.0은 뭔가 서버에 자기가 접속함으로써 불이 들어옵니다. 운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서버에 접속하려고 그래요. 뭐 여러분들 우스갯말로 잘 알잖아요. 호남 향후에, 해병대 전후에, 고려대학교 무슨 교우에, 뭐 큰 회사 아니면 국가 무슨 공무원 조직 이런데 접속하려는 그런 어떤 단체 연맹 만들어서 거기 접속하려는 이런 발상과 정서는 이미 지나갔다고 좀 봐야 됩니다. 웹 2.0은 촛불 하나하나가 전부 서버입니다. 자기가 발신 다 합니다. 전부. 심지어는 중계까지 하고 지시까지 하고 주고받고 뭐 김밥도 불러서 먹어가면서 다 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정서 속에서 낡은 방식의 몸부림이 아무리 열심이더라도 별로 성과를 얻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네루 책 처음에 많이 읽었어요. The Glimpse of World History부터 인도의 발견. 제가 내린 결론은 네루는 인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턴 스쿨에서 뭐 캠브리지로 가서 영국이라는 근대사회 모델을 그걸 카피해 와서 인도 국민회의를 가지고 인도를 끌고 가려고 했던 것. 결코 인도를 발견하지 못했던 데 비해서 막상 간디야말로 인도를 발견했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마하트마 간디라 그러죠. 마하트마는 종교적인 성자에게 붙이는 그런 수식어잖아요. 성인. 간디는 결코 종교적인 성자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히 뛰어난 정치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도라는 그 무기력한 사회, 식민지 사회, 가난한 사회, 카스트, 계급적 의식에 그대로 매몰되어 있는 사회, 종교, 그런 종교의 그야말로 내세만을 바라보는 사회, 이러한 사회에서 그 사회를 이끌고 갈 동력을 어디서 이끌어낼지 급소 중에 급소를 딱 찔러서 추동해내는 대단히 뛰어난 천재적인 전략입니다. 비폭력 무저항,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운동 형식이었어요. 몸 부지런한 거 별 소용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서가 바뀌었는지 또 우리 자신은 지금 어떤 정서로 굳어 있는지를 냉정하게 이 세모의 찬바람 속에서 한번 좀 성찰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석과가 이듬해 세봄의 새싹으로 돋아나는 것은 그 석과를 따서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로 숲으로 키워가는 대단히 먼 여행을 앞으로 우리가 앞두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일본 애니메이션 보니까 그렇더라고. 씨앗이란 게 뭐냐. 아주 대사가 참 재밌어요. 숲으로 가는 긴 여행이다. 아주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냉정하게 우리의 현실과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그 성찰의 마지막에 새로운 희망을 가꾸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는 나무를 배우는 게 참 좋습니다. 잎 다 들고 그 칼바람 속에 딱 팔 벌리고 서서 잎 대신 가지 끝에 아주 청청한 별들을 밤에 이제 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빛나는 별들을 이 가을에 이 겨울 동안 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 안 하셔도 배고프지 않으시죠? 우리 이
가을에 그냥 정말 말씀의 성찬을 주신 우리 신영우 스님께 저희들이 큰 용기와 또 어떻게 또 가져가야 될지 또 귀한 또 무거운 다짐도 저희 YMCA는 기꺼이 받아서 부족하지만 부름에 응답하는 그런 큰 자리가 됐습니다. 선생님 잠깐 나오셔야겠는데. 네, 저희가 받으신 분 얼굴을 이렇게 새겨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그래서